이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촬영을 해주려면은 그 300만 원급의 바디에 뭐 100만 원 정도의 렌즈, 그 다음에 뭐 한 40만 원 정도 되는 짐벌을 이용을 해야 되고. 네, 김볼 스튜디오의 레오입니다. 다시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유튜브 채널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장비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특히 그 스마트폰 중에서도 아이폰을 특히나 좀 선호를 하는데요. 아이폰을 뭐 아이폰에 필적할 만한 뭐 또 그런 동급의 스마트폰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꼭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만들 때,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유튜브를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할 때 되도록이면 정말로 뭐 예산이 많아서 촬영 전문가가 붙는 경우가 아니라면, 촬영 전문가가 막 2명씩 붙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아이폰 14 프로 같은 좀 화질이 우수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촬영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어차피 인간이 쓸 수 있는 최대 에너지는 최대 에너지의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촬영이 편해지면 그 편해진 만큼의 에너지를 컨텐츠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영상보다는 컨텐츠의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주제가 중요하고. 그런데 촬영에 신경을 쓰다 보면 은 정작 중요한 컨텐츠에 집중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영상에 대한 정말 전문가, 그 다음에 예산이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아이폰 14 프로 같은 스마트폰은 가장 유리한 부분이 이제 저조도, 빛이 많지 않은 경우, 저조도일 때 그 촬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조금 하이 퀄리티의 영상을 요구할 때 많이 쓰는 장비들이 미러리스,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보다도 그 어떤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보다도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저조도에서 충분한 광량, 충분한 색감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조명이 없는 저조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깜빡 잊어버려서 조명기를 켜지 않은 상태예요. 조명기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제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다가 지금 장비가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조명은 위쪽에 있는 LED 등 하나가 전부였어요. 충분한 광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저조도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조명을 켜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쓰는 그 LED 평판 조명기를 2개를 켰습니다. 약 50% 정도로 광량은 해서 2개의 조명기를 킨 상태입니다. 어떠신가요? 아까 전에 조명이 없을 때랑 지금 조명을 켰을 때랑 충분한 광량이 나올 때랑, 물론 뭐 광량이 있는 게 조금 낫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조명기를 켜기는 하는데, 실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조명기를 통해서 광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야외 같은 경우에는 광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고, 또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조명기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훨씬 낫다. 저조도의 색감적인 부분에서 훨씬 낫다. 그 다음에 이 색감이라는 것도 DSLR, 미러리스 이런 것들을 쓰면은 뭐 색상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색상에 대해서 좀 다양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좀 전문가가 붙게 되면은 그 색감을 스마트폰이 따라가기는 힘들죠. 당연히 따라가기 힘든데, 오히려 그냥 일정 수준의 평균적인 색감을 주기에는 스마트폰이 오히려 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놓고 그냥 찍으면
일정 수준 이상의 색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폰, 특히 뭐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굉장히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4K HDR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자, 4K HDR을 지원을 요즘에 나오는 미러리스, 요즘에 나오는 DSLR들은 4K HDR을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HDR이 이제 8비트가 있고요, 10비트가 있는데 정말 최근에 나온 미러리스가 10비트를 지원을 합니다. 제가 요 전에 썼던 소니 A7C라는 모델, 뭐 거의 바디만 200만원 정도 되고 렌즈까지 포함하게 되면 30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모델도 HDR 10비트를 지원을 안 해요. 8비트만 HDR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아이폰 14 프로 이상 정도 되는 스마트폰이라면 4K HDR을 지원을 합니다. 10비트로요. 그러니까 10비트 HDR이 지원을 한다는 점. 요게 HDR이 얼마만큼 뭐 색감 차이가 있느냐 라고 뭐 생각하시죠.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뭐 HDR이 필요하냐, 뭐 사실은 HDR이 필요하다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의견이. 근데 HDR을 이용하게 되면은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색감 차이가 느껴집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다이얼 버튼을 눌러보시면, 옵션 버튼을 눌러보시면 본인이 핸드폰이 HDR을 지원한다면 지금 HDR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김볼 스튜디오의 영상들을 최근에 올라가는 것들은 전부 다 HDR로 촬영을 했거든요. HDR로 편집도 했고, 그래서 HDR을 지원을 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버튼이 뜨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HDR 지원하지 않는 기기예요. 그래서 SDR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K HDR을 굉장히 손쉽게 지원을 한다, 이런 점에서 또 스마트폰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웬만하면은 지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제 최근에 나오는 고가의 장비 A7 뭐 마크2라든가 A7C 마크2 정도는 돼야지, 이제 완전 최신형 바디가 돼야지 4K HDR 10비트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스마트폰은 우습게 지원을 해버린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손떨방이에요. 손떨방. 손떨림 방지 기능인데, 자, 이게 손떨방 기능이 미러리스 같은 경우도 A7C 정도 되는 미러리스는 이제 광학식 손떨방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캐논에서 뭐 일부 조금 가격대가 좀 저렴한 100만원대 이게 모델들이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손떨방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광학식 손떨방 기능은 빠져 있고 전자식 손떨방 기능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특히 뭐 자꾸 이제 아이폰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광학식 손떨방 기능에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전자식 손떨방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짐벌을 이용을 하면 더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겠지만, 뭐 굳이 짐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셀카봉 정도만 이용을 해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촬영을 해주려면은 역시 미러리스로 가게 되면은 약 그 300만원 급의 바디에 뭐 100만원 정도의 렌즈, 그 다음에 뭐 한 40만원 정도 되는 짐벌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미러리스에다 짐벌을 이용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장면을 찍는데 뭐 고퀄로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또 전문 인력이 붙어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으로 찍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짐벌만 연결을 해줘도 굉장히 부드러운 장면을 찍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손떨방 기능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로, 자, 심도가 있는데, 심도라는 게 이제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제 얼굴과 제 뒷배경이 그렇게 거리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뒷배경은 조금 흐려지고 얼굴은 좀 선명하게 아웃 포커싱을 줄 수 있죠.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심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그래도 심도를 줄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심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또 메리트예요.
일명 이제 F값으로 말하는데 F2.8 정도 되면 조리개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2.8 정도 되면은 아웃포커싱을 좀 줄 수 있거든요. 아웃포커싱 현상을 좀 주면서 굉장히 좀 뽀샤시하게 그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미러리스로 이용을 하면은 꽤 고가의 단렌즈, 단렌즈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렌즈다 보니까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없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단렌즈로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35mm면 35mm, 50mm면 50mm 정해져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단렌즈로 촬영을 해야 이 정도의 심도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스마트폰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심도를 우습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라서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심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F2.8까지 주지 않고 뭐 심도를 조금 자연스럽게 주면 그렇게 또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굉장히 좀 어색한가요?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심도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그래서 뭐 안에가 조금 뭐 좁아서 그렇게 막 심도를 막 되게 심도의 역할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영상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요렇게 좀 뒤에를 뒷배경을 좀 흐리게 해서 심도 효과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심도 효과를 줄 수 있다. 스마트폰이 그것도 굉장히 우습고 쉽게 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사운드입니다. 외장 마이크, 지금처럼 저처럼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 굳이 사운드 기능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빨리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리얼한 장면을 빨리 찍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도 사운드가 외장 마이크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러리스나 이런 장비보다 스마트폰이 사운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운드가 녹음이 돼요. 그런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사운드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 몇몇 모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미러리스나 DSLR 사운드가 좀 형편없이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드적인 부분도 스마트폰이 훨씬 앞서 있다. 물론 외장 마이크를 이렇게 외장 마이크를 달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기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급할 때는 그 사운드를 살려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뭐 DSLR은 그래도 뭐 장비가 카메라 크기가 크고 배터리가 크게 들어가서 좀 나은데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예요. 대부분의 기종들이. 그러니까 1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배터리가 거의 뭐 조금 간당간당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일부 모델은 1시간을 못 찍는 모델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2시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하나로. 배터리 한 번 충전을 해서 2시간도 풀로 찍을 수가 있어요. 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장점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외장 배터리를 연결을 한다? 그러면 뭐 사실상 거의 뭐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뭐 장점이 되겠죠. 1시간 이상 찍을 일이 뭐 그렇게 많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루에 촬영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뭐 30분 이렇게 해서 4편을 찍을 수 있거든요. 30분짜리 4편을. 그래서 이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가고 스마트폰의 경우에 그 다음에 녹화 시간도 굉장히 길다. 이거는 촬영의 자유도를 굉장히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녹화 시간, 긴 녹화 시간, 오래가는 배터리, 이것도 스마트폰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그 6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주 높은 퀄리티의 화질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볼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는 뽑아주는데 그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뽑는 게 촬영자의 능력치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인도 초보자도 쉽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아주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촬영에 들어간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요, 컨텐츠에 들어간 에너지를 늘릴 수가 있어요. 컨텐츠에 들어가는 내용과 주제가 훨씬 더 강력해지겠죠.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조회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조회수를 더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촬영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면은 컨텐츠의 내용과 주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컨텐츠의 내용과 주제가 약하면 조회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웬만하면 정말 뭐 촬영에 전문가들이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과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시기를 정말 좀 부탁드려 봅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는 그나마 뭐 DSLR, 뭐 미러리스를 쓸 수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는. 근데 진짜 움직이는 거 찍을 때는 스마트폰을 쓰는 것과 미러리스나 DSLR 쓰는 것과 이 에너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만큼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100명이 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